공장을 살까? 이 월세면 대출이자가 쌀 것 같은데 대출은 얼마나 나오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나?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공장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장을 살지 말지, 대출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위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뵈면 보통 비싼 월세 내시면서 공장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공장을 사려고 해도 비싼 금액이거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없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려니 그 돈이면 그냥 월세가 나올 것 같고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정책자금 지원 광고 봉투,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장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출은 해도 되고 어떤 대출은 하면 안 되는지 그 수많은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공장이나 창고, 월세 얼마나 내고 계세요? 평수가 작고 변두리면 괜찮지만 조금 넓은 평수만 해도 벌써 몇백만 원씩 부담하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공장을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을 사는 방법은 맞습니다. 가장 쉬운 첫 번째는 부동산에 가서 나와 있는 공장 있나요?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으면 쉽지만 시세대로 값을 치러야 하고 대출을 끼거나 세금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싼 땅을 사서 건물 지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서 지으면 좋겠지만 우선 적당한 땅을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듭니다. 조금 넓게 사서 넓게 짓고 한두 동은 분양해서 대출금도 갚고 나머지 한 동은 내가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괜찮은 방법이지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렴한 땅을 사려면 임야 같은 곳을 찾아 이후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아는 건축사에게 맡기기도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괜찮다, 내가 다 하겠다 하시는 사장님들만 진행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매는 일반 시세보다 2에서 40%까지도 싸게 살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시기에 공장을 선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직원들이 이동하기 힘들어져 퇴사할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셔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매 이후의 단계인데요. NPL이라고 하는 부실채권입니다. 이 부실채권은 은행에서 나오는 부실채권이나 유동화증권에서 나오는 부실채권 쪽에 얘기해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현금이 조금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결정하고 사면 되지만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장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 심장 떨리는 부분 제가 조금 덜 떨리게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공장을 어떻게 사서 들어갈지 고민이 끝났다고 하면 다음 단계가 바로 대출입니다. 공장이든 창고든 사옥이든 대출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높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30억이고 영업이익이 3%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정도가 남겠죠? 공장을 사려고 할 때 매출이 30억이니까 30억짜리 대출을 낸다고 하면 이자를 3%로 잡았을 때 1억을 대출이자로 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은행이자로 고스란히 내게 되겠죠? 은행에서는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30억보다 더 높은 대출을 해달라고 서류를 밀어넣으면 거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매출을 초과한 대출을 은행에서는 극도로 꺼리게 되는데요. 큰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버리면 위험 부담이 없어지니까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출만큼의 공장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출이 10억이면 10억짜리 공장을, 30억 매출이면 30억짜리 공장을 사는 게 무리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내 매출이 30억이면 30억이 다 대출이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닙니다. 보통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설명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60%까지가 담보대출이고 나머지 20%는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난 더 큰 공장을 사고 싶어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때에는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가 컨설팅 해드렸던 곳도 매출을 높여서 매출의 2배가 되는 공장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공장 매입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매출을 높이면 대출이 훨씬 쉽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높으면 은행 대출은 잘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럼 매출은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공장을 사려면 이 고민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라장터에 입찰해서 따오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하고요. 대기업과 거래, 동종업체와 소개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 되나요? 각종 인증도 받고 기술 등급, 특허, 재무제표도 좋게 만들어두고 수상도 받으면 좋고 계약서도 잘 만들어서 보관해두고 하셔야죠. 은행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매출만 있는 회사랑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서류를 잘 만들어 놓은 회사랑은 대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대표님 혼자 하시려면 일할 때보다 스트레스 더 받으셔서 쓰러지시니까 이런 건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보고만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음 단계는 신용 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표님이 착하시고 믿음으로 거래도 하시고 직원 월급도 잘 주시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신용 이력과 신용 등급이 어떤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80%의 대출 중에 60%는 담보, 20%가 신용이라고 했잖아요. 대표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신용 등급 관리, 이거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해야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도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축하시는 겁니다. 공장 사는 방법 중에 경매의 경우 30억짜리 공장에 입찰을 들어가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 현금 3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매년 1억씩 모은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860만 원씩 모으셔야 해요. 풀 대출로 공장을 산다? 물론 살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너무 위험하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 통장,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등 통장은 쪼개야 맛이죠. 다 쪼개고 나서 남은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잘 모아둬야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영부영 누가 보험 들으란다 들어주고 펀드다 적금이다 뭐다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열심히 일했는데 모이는 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물건은 줬는데 돈 못 받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기술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컨설팅 해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표님, 돈은 꼭 받으세요. 내 거래처들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돈을 안 주는 거래처가 많다면 결국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렇게 자금을 모아두셔서 최소 10%, 조금 넉넉하게는 20%,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25%까지는 현금을 모아두시면 저희가 은행 문턱을 낮추는 예쁜 회사를 만들고 정책자금을 받거나 해서 진짜 내 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3년, 5년의 계획을 잡으시고 공장을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쁜 회사를 만드냐? 영상에 따로 담지 못한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이 있으니 이번에 꼭 한번 자금을 좀 확보해야겠다. 정책 자금이나 대출을 좀 일으켜 보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부담 없이 윗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관한 내용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대출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으시죠? 20년 거치, 30년 거치로 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면서 원금도 여유될 때 갚아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럼 공장은 어떨까요? 공장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억에서 50억 정도는 할 텐데요. 20억짜리 공장을 산다고 가정하고 중진공에서 풀로 대출을 받는다고 봤을 때 물론 매출 대비 일정 부분만 나오지만 그냥 예를 들어보기 위해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순간 놓치는 부분이 금리가 낮으니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진공 대출은 금리가 1에서 3% 이렇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일단 받자. 이건 받아야 해 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20억짜리는 10년 상환으로 볼게요. 3년 거치 7년 상환, 4년 거치 6년 상환 이런 식입니다. 20억을 10년 거치도 아니고 3년, 4년 거치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합니다. 4년 거치 6년 상환이라고 하면 4년까지는 이자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뒤부터는 원금만 월에 3, 4천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런 곳에서 받은 대출이면 연장이나 대안이 가능한데 중진공 정책자금은 불가능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이율 낮은 거 보고 덜컥 받았다가 10년 동안 못 갚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진공 자금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5억, 아주 많이 받아야 10억 정도 받아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공장을 사야겠다 하실 땐 서울시나 김포시 등 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으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 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윗솔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대표님께서 다 잘하실 수 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서 모두 커버할 수 있으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지자체의 수의계약이라던가 공공입찰 참가, 정부와 거래라던가 수주까지 고려할 수 있고요. 각종 특허와 인증, 자격증, 수상, 재무제표 등 좋은 회사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님의 신용 등급도 최소 3등급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경영 능력, 생산 능력, 기술력도 높다는 걸 알려서 신용이 좋고 사업체가 튼튼하다는 걸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공장은 어떻게 사면 좋은지, 어떤 부지의 경매는 어떨지, 안에 내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상의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더 깊게는 거래처까지 파악합니다. 거래처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회사 부가세나 매출이 잘 나오는지, 새로운 거래처는 돈은 있는지, 또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혹시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 돈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대표님은 사업을 잘 운영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대표님이 그리신 큰 그림에 색을 채워 넣어드리는 일은 저희 윗솔이 해드리겠습니다. 윗솔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을 쉽고 빠르게 판단해드리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절세 전략이 무엇인지,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윗솔은 기업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니까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커져가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는 만족감도 상당하죠. 공장이나 창고를 사는 것도 더 나은 곳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 쓴다면 더 좋은 환경과 가치가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윗솔은 공장을 살 때 주의점과 대출이 가능한 많은 방법 등 전 분야에 걸쳐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같이 꿈꾸겠다는 윗솔의 변함없는 기업 이념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